투자를 약간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확신의 수준이어야 돼요. 이거는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잃어도 되는 돈은 세상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남편과 결혼했고 어느새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네요. 첫째를 낳고 소득은 신혼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늘지 않는 저축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사는데도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덮어두고 지냈어요. 그러다 둘째를 낳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축과 재테크 생각이 어느샌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주한 카드값 400만원, 고정지출까지 하면 600이 넘어요.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학원비도 안 내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영영 돈 못 모으겠다. 내가 원하는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없겠다.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출 분석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를 줄이고 시드머니를 늘리고 있어요. 남편은 이미 미국 주식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디즈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아는 주식들을 착실하게 모으고 있어요. 집안일 할 땐 월브를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반드시 이번 생에 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룰 수 있을까요? 이분의 질문은 첫 번째로 남편과 함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미국 주식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준 대표님처럼 전문가 또는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월급쟁이가 주식으로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나요? 두 번째, 김현준 대표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주식 꾸러미를 많이 늘려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관심이 가는 기업이나 기사를 통해서 성장성이 보인다는 산업, 기업이 있다면 그때부터 스터디해보는 수준이어도 충분할까요? 네, 봄바람님이십니다. 투자 성적이 뭐 파란불, 빨간불 비등비등한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구해주얼부 주식편에서 최초로 플러스가 탄생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서 수익이 크게 나서 5더블이 났네요.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나보다 더 잘하는데 수익률이 높은데 내가 뭘 알려줘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청자분들하고 약간 공감이 될 것 같은 거는 다 유명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여러분들이 소비자, 월트 디즈니 영화 애니메이션 봤을 거고 네. 애플 핸드폰 쓰시고 에어비앤비 여행 가셨을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다 쓰실 거고 맞네요. 그런 공감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선로는 무슨 회사인가요? 저도 저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모르는 회사가 딱 2개 있거든, 저기. 플러그 파워랑 선런인데 그거의 특징은 마이너스가 엄청 커요. 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회사인데 저건 왜 고르셨냐라고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좀 엄마 아빠를 찾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계좌 현황 기준으로 보면 플러그 파워랑 썬런을 제외하면은 초초초 유명 기업들만 담겨 있거든요. 근데 혹시 플러그 파워랑 썬런은 어떤 회사고 왜 투자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코로나 때 좀 반짝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구매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 기업들이고 말하자면 소비재 기업, B2C 기업, 우리가 실제로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같았다면 약간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멱살 잡고 하드캐리 중이거든요, 수익금을. 맞습니다. 그게 오르기 전까지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큰 돈을 단기간에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꾸준히 연간 수익률을 얼마씩 유지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1년에 적당한 수익률을 유지하면 나중에 커질 것이다. 그럼 연간 수익률 목표는 어느 정도 되세요? 10%를 목표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고르는 기준은 있을까요? 독점적인 기술이나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이 아는 주식들이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게 상당히 저평가가 되거나 상당히 고평가가 되는 일은 드물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목표한 수익률 연 10%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회사의 이익들이 연간 10%씩만 성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익 곱하기 투자 심리인데 투자 심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이니까 같다라고 가정하고 이익이 10%씩 증가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를 지키려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얘기하진 않을 것인데 이 모두가 적정하게 평가를 할 만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각광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지금 포트폴리오가 저는 상당히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있죠. 최근에 안 좋은 데도 있죠. LVMH 같은 경우는 소비재죠. 월트 디즈니는 콘텐츠죠. 보잉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이런 식으로 업종이 상당히 잘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10%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혹시 못 보셨어요? 돈 잃은 분 많이 봤죠. 주식으로도 부자 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가지고 계신 그 주식 이름 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자 된 사람들 되게 많고요. 실제로 같은 기간, 과거 1년에 보면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이 남편분의 수익률이 저보다 훨씬 높아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살 걸. 지금이라도 더 살까? 이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주식 꾸러미를 늘리는 방향에서 신문기사만 봐도 되나?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새로운 기업인데 성장을 막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책에 쓴 이 나만의 주식 꾸러미라는 건 뭐냐면 꼭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꾸러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발견하면 이걸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안 사면 내일 상한가 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공부가 완벽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주식이 나올 때까지 안 사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은 애초에 성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좋은 성격의 기업들을 많이 알아놔야 되고요. 수를 늘려놓고 좋은 타이밍, 싼 가격에 왔을 때 그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꾸러미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올라버릴까봐 조급해. 테슬라만큼 좋은 기업이 있을까? 테슬라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사는 거야. 근데 테슬라가 400불이었다 지금 10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테슬라가 나쁜 기업이 된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사람들이 너무 고평가 시켰을 때 산 사람들이 돈을 잃은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에 엔비디아가 GPU 기술력이 없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생겼을까요?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쌌던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테슬라 하나나 엔비디아 하나만 아는 사람이었으면 항상 그 주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기업의 꾸러미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저평가된 기업이 한두 개씩은 나오는 거예요. 그 꾸러미가 완성될 때까지 주식을 안 사고 버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블라인드에 있는 주식 커뮤니티를 자주 보거든요. 네네. 대표님은 혹시 참고하시는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다만 어떤 주식을 열심히 공부한 상황이고 내 생각에 이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인하는 작업을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글이 없는지 또는 글이 몇 개 있어도 그들끼리 너무 친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이 몇 개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반가운 거야. 우리밖에 없어 그 종목 토론실에.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은 거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작년에는 이제 부동산 책을 좀 한 10권 정도 읽고 올해 들어서가지고 현준 대표님이 이제 추천해주신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네네. 책이 네네네. 안 읽혀가지고. 네네. 주식책 중에 그럼 제일 쉬웠던 거, 요거는 그래도 가장 쉬웠다 하는 건 뭐예요? 쉬웠던 책 없어요 지금. 봄바람님은 주식에 안 맞는 거예요. 적성이에요, 적성. 맞아. 주식이 맞냐, 부동산이 맞냐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건데 굳이 김현준이 요거까지 뭐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사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아 너무 슬픈데. 주식을 결정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책을 읽어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게 재미없으면 잘 못해요. 그럼요. 근데 제가 새로 낸 책이 있거든요. 사요마요라고. 마지막을 읽어보시고요. 그걸 마지막으로 만약에 읽었는데 느낌이 온다 라면은 저랑 통화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요마요를 읽어도 이거 안 되겠다 하시면 네. 곧 통화하실 너나위님의 부동산 그거 마음을 바꿔드릴게요. 담아서 다시 읽어볼게요. 네, 그 알겠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현준 대표님 그 책 출간하기 전에 읽었어요, 저는. 근데 현준 대표님 그동안 쓰셨던 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워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회사 선배 중에 주식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봄바람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념과 뼈대와 컨셉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대상을 사야 된다. 저평가된 거를 사야 된다라는 거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 이거구나. 그럼 저평가의 정의가 뭐예요? 네.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거. 그렇죠. 그럼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거를 사는 거구나, 투자는. 네. 그게 저평가된 거에 투자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네. 왜냐면 아예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거 살 거 같고 막 미래를 예측해서 살 거 같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를 내다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나이님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저평가된 걸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과 관련된 책을 다른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씩 깨우쳐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그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2015년에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실거주를 하다가 재작년 겨울에 주거지를 이제 옮기게 되면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침 또 상황이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던 때여가지고 네네. 일단 그건 전세 주고 있다가 이제 매도가 최근에 됐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되게 회복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돈이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을 주식으로 좀 불리면서 걔네들이 이제 금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물을 잡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 갈아타기 시점을 너무 길어지면 또 갭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직 가격이 올라오지 않은 아파트를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남편분하고 현준 대표님 투자 이야기 나눌 때랑 네. 또 우리 봄바람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랑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두 분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약간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갈아타려고 파셨잖아요. 지금 매도를 하셨는데 그 매도의 의도를 달성했어요? 아직 못했죠? 근데 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집이 아직 비싸서? 그러면은 그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랑 비슷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네. 그러니까 봄바람님 오늘 전화 잘하셨어요.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주택을 유지할 거면 그 사이에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갈아 끼우고 싶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이 떨어지면 살려고 했던 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올라가면 살려고 했던 집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을 유지할 의도가 있다면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바깥 갈아 끼우면 돼요. 나는 어차피 1주택을 유지할 거니까. 그런데 막상 팔고 나서 기다려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네네, 이해했어요. 베팅이란 표현을 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집을 하나를 꼭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떨어지든 오르든. 왜? 어차피 기존에 본인들이 1주택자였기 때문에 그 집도 가지고 있었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기다렸다 사보세요. 두 분의 예측이 맞았을 때 좋은 집을 더 싸게 사는 거고요. 두 분의 예측이 틀렸을 때 기존에 팔아버린 집보다 못한 집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알고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주식으로 불려볼까요? 부동산을 해볼까요? 라는 거는 마치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두 분이. 그러다가 길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노나이님 반갑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집에서 나왔거든요. 좀 전에 저희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두 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준 대표님하고 제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투자를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치는 뭐냐면 나의 인생, 나의 투자 방향에 대한 결론을 묻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한테 이 방송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분이 투자를 더 진지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을 사셔서 수익이 났죠? 우리가 상급지를 바라볼 정도로 형편이 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심자의 행운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제가 본바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게 운이 좋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운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하려고 매도 계약을 했죠. 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내가 좋은 결정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두 분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으로 한 거예요, 또. 이게 공부를 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벌었다면 초심자의 불운으로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방송 봤었는데 네, 그때는 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방송을 또 한다고 하니까 약간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가 계속 궁금하게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랑 현준 대표님이 말씀드린 데서 실마리들이 있어요. 이 방송을 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그걸 이해해서 내 행동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분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잘 불리겠다는 확신이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의 수준이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거 진짜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행운으로 수익을 받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잃으면은 사실 그냥 본전이니까. 잃어도 되는 돈은 세상에 없어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1주택은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주식 투자 실력이 그 돈을 굴려서 더 유리한 결과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그게 되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두 분께서 현명하시니까 잘 숙고해보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